헤어지고 정말 아무렇지 않은 분들을 제외하고 헤어진 뒤 인스타나 카톡 프사로 잘 사는 척 하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사는 척을 할 거예요. 첫째론 자존심이 상해서, 둘째론 가치 회복을 위해서, 즉 상대방이 나를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에. 근데 이렇게 잘 사는 척을 하는 게 과연 재회를 위해서 혹은 재회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한 번이라도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요? 그에 대한 답변을 바로 말씀드리자면 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헤어진 뒤에 아무런 SNS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차였는데, 더구나 헤어질 때 쿨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헤어진 뒤에 며칠 안 돼서 하하호호 잘 사는 척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상대방 입장에선 내 수가 훤히 보이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구차해 보이는 건 둘째치고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려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이 어떤 마음일지 궁금한 것처럼 상대방도 내가 본인을 다 잊었는지 잘 사는지 궁금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차인 사람이, 심지어 미련을 보였던 사람이 얼마 안 돼서 잘 사는 척 사진을 올린다면 상대방은 그냥 잘 사는 척하네, 자존심 세우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즉, 아직 내가 본인을 못 잊었을 거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나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은커녕 오히려 내 매력만 더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헤어지고 잘 사는 척을 곧장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상대방이 나와 헤어진 이유가 나의 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뢰가 부족해서라면 잘 사는 척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상대방이 나와 헤어짐을 택했던 큰 원인이 술 문제였다면 상대방은 나에게 마음이 식어서 매력을 못 느껴서 헤어짐을 택했다기보다는 연애하는 동안 생겼던 반복적인 트러블에 지치고 이 트러블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란 생각을 하니까 헤어지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나는 헤어지자마자 잘 사는 척, 이런저런 사진을 올리면 어떨까요? 상대방 입장에선 나는 지랑 연애하면서 술 문제로 많이 힘들어했는데 얘는 헤어지고 나니까 반성은커녕 살판 났나 보네, 역시 얘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에 정을 더 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꼭 잘 사는 척을 할까 말까의 문제를 떠나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싶고 다시 만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보고 싶다면 헤어진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 고정 댓글에 블로그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영상 끝나고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 헤어지고 잘 사는 척을 곧장 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상대방이 나와 연애하는 동안 애정이 부족했던 경우라면 이건 역시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늘 나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했고 애정 결핍 증세가 있었는데 이런 감정에 본인도 점점 지치고 마음이 닳아버려서 헤어진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와중에 나는 잘 사는 척 SNS 업로드를 한다면 상대방은 얘는 나 없이도 잘 사네, 역시 나를 안 좋아했던 게 맞았네, 내 생각이 옳았구나 라면서 본인의 이별 통보를 합리화하고 본인이 가졌던 생각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남아있는 나에 대한 정마저 털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상황마다 다를 순 있지만 웬만하면 2주 정도는 잘 사는 척을 하기 위한 어떤 게시글이나 이미지를 업로드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헤어진 뒤에 함께 찍은 사진 같은 것들은 내리는 게 맞지만 그렇게 내리고 난 뒤에 2주 정도는 아무것도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을 보낸 뒤에 하나씩 나의 일상을 업로드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얘는 이제 잘 사나 보네, 벌써 새로운 사람이 생겼나? 이런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헤어지고 나서 나에 대한 정이 털려버린 경우에는 내가 SNS에 어떤 사진을 올리든 말든 스토리를 올리든 말든 내 카톡 프사를 바꾸든 말든 상대방은 신경도 안 쓸 테고 상대방 본인의 폰에서 내 얼굴, 내 근황이 보이는 게 힘든 사람이라서 나를 차단했다면 SNS나 프사를 업데이트하는 게 상대방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외하고 싶다면 이런 SNS 사진, 카톡 프사 이런 거를 꼭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면 기왕이면 2주 정도의 시간 텀을 두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사항은 있어요. 내가 너무 오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 눈에 띄고 싶어서 혹은 상대방에게 자극을 주고 싶어서 매일같이 SNS나 카톡 프사를 업데이트하는 행동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조금 억지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약간의 스트레스를 주는 게 목적인데 계속된 업데이트로 상대방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면 상대방은 아예 나를 본인의 시야에서 차단해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나에 대한 정이 더 떨어지거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프로필이나 인스타를 업데이트했던 주기보다 몇 배 이상 더 활동하는 그런 행동은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상대방과 사귈 때는 인스타를 안 했는데 굳이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인스타를 개설하고 상대방에게 팔로우하고 이럴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네, 오늘 이렇게 헤어지고 잘 사는 척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물론 내가 헤어진 연인의 시선에 상관없이 SNS를 업로드하고 카톡 프사를 변경하는 게 나의 취미이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거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기 위함이라면 인스타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카톡 프사를 바꾸는 것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오히려 상대방에게 나의 정을 떨어뜨리는 여지를 주는 게 아닌지요. 아마 그에 대한 고민은 이 영상을 쭉 보셨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고픈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 하나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